자, 이제 빅데이터로 세상 읽기 마지막 수업이네요. 원래 14주차는 시험 때문에 원래 14주차가 없어야 되는데 이거 중간고사가 있어가지고 한 번은 수업을 안 해야 돼가지고 대부분의 책이 마지막 제주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있네요. 그래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자, 깜짝이야. 어, 네, 결국은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아주 쉬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 한번 보게 되고 인공지능의 나중에 뭐 필요 없는 얘기. 자, 스마트폰 하드웨어 뭐 적어보자라고 되는데 스마트폰이 나 이전에 폰을 이제 피처폰이라고 얘기하죠. 피처폰이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뭐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전에 수업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이 이게 아이폰 3GS가 아이폰이 한국에 딱 출시가 되면서 삼성은 위기의식을 느껴서 스마트폰을 만들었죠. 그때 만들어낸 게 희대의 쓰레기였던 옴니아 말씀드렸죠. 옴니아. 좀 있으면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을 수는 없네요. 태어난 날짜는 똑같으니까. 자, 어쨌든 옴니아를 만들게 되고 옴니아 만들고 옴니아 2 만들고 마케팅 하려고 평생 그 뭐야 멜론 무한 뭐 이런 것까지 다 했었죠. 그죠? 그러다가 얘네들 피처폰을 근데 삼성은 그 당시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넘어가고 우리는 더 이상 피처폰을 만들지 말자. 피처폰 부서를 거의 없애다시피 했죠. 근데 여기에서 LG가 헛발질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LG가 헛발질한 거는 결국에 뭐였죠? 스마트폰 시장 우리가 버리고 우리는 저쪽으로 가자는 거죠. 저 어디냐? 온라인이란다. 피처폰으로 계속 개발하자. 사람들 피처폰 쓸 거다. 컴퓨터를 쓰지. 누가 그걸 하느냐. 뭐 이렇게 됐죠. 자, 앱들 뭐 여러 가지 있죠. 자, 인공지능에 대한 입장을 확인해 보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결국 인공지능이란 뭐냐는 거예요. 인공지능. 우리가 저런 얘기 하죠. 인공지능 우리 뭐 나중에 인공지능이 계속 발달하게 되면은 야 이거 사람이 나중에 컴퓨터에 지배당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우리 뭐 우스갯소리도 하죠. 뭐 이거 지금 이런 거 뭐 미쳤습니까? 휴먼 이거 짤 많이 보셨죠, 그죠? 못 보셨어요? 머리카락의 중요성 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있네. 이거 소피아 우리나라에서 와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죠. 인류를 하하하 뭐 이렇게 이게 아마 3년 전인가 4년 전에 우리나라에 나왔었죠, 그죠. 그리고 이것도 다른 짤 AI가 인간을 뭐 세계를 지배할 거라는 짤 갖고 막 우는 짤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만든 AI 하면 개 고양이가 나오는데 개 뭐 이렇게 나온다든지 인공지능 아니면은 로봇 짤이라고 해가지고 걸어다니는 로봇 해가지고 발로 까는 거 있는데 그거 뭔지 모르겠네. 뭐야 이건 또 징그럽네요, 그죠? 걸어다니면서 그러니까 로봇 발로 차는 짤. 요거 유명하죠, 요거. 예. 이거 유튜브인가? 요거 유명하죠, 이거. 발로 막 까는 거. 예. 나중에 복수할 거야. 뭐 막 이런 거. 예. 요거도 요것도 좀 유명한 짤이죠, 그죠? 이 사람도 나중에 복수할 거다. 사정없이 까버리는 거. 예, 그래 나중에 인간들에게 복수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죠. 어유 이건 아무리 봐도 좀 잔인하네요. 자, 어쨌든
그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인공지능에 관여하려고 하는가? 인공지능을 왜 쓰고 싶어 하느냐는 거예요. 왜 만드냐? 인간의 지능, 그 인간의 지능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인간의 지능으로 실현할 수 없는 기능을 얘네들이 할 수 있느냐? 나중에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나중에 인간이 필요 없게 하는 그런 일도 만들어내느냐라는 거죠. 자, 신체에 대한 거. 자, 신체하고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지능에는 뇌가 필요하다. 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죠. 그럼 컴퓨터도 결국에는, 아니 컴퓨터가 아니고 인공지능도 결국에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뇌하고 하드웨어 이 두 개가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 뇌는 소프트웨어가 되고 신체는 하드웨어가 되겠죠. 그러면 사실 하드웨어는 사용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뭐 컴퓨터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도 사양이 엄청 다르고 각각의 사람들의 뇌에 관련된 것도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모든 게 다 달라지긴 하죠. 자, 심볼 그라운드 문제라고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심볼 그라운딩 문제. 인공지능은 표상을 실제 세계에 결부시켜 이해할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이 말 자체가 좀 어렵죠, 그죠? 자, 보시면은 AI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과 해가지고 사과를 이렇게 사과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이걸로 끝인데 하드웨어로 해가지고 내가 실제 구조화를 하게 되면은 실제 사과하고 얘하고 심볼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충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게 추상 메모장을 켜서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추상적이란 거예요. 추상적. 이 뭔 소리냐면은 자, 제가 하나 한번 해볼게요. 코가 길고 이빨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고 귀가 크다. 그럼 이렇게만 그렸지만 제가 간단하게만 그렸죠. 근데 이렇게만 그리면 뭐를 유추할 수 있어요? 코끼리를 유추할 수 있죠. 뭐야 이거 괴물이 나오네요. 코끼리를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하드웨어가 어쨌든 잘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좋아봤자 뭐합니까? 하드웨어가 나쁘면은 못 쫓아가죠, 그죠? 우리 게임도 마찬가지죠. 내가 배그를 하려고 하는데 배그는 난 잘해. 그 프로그램도 잘 만들었어. 근데 내 컴퓨터에서는 내 컴퓨터 하드웨어가 떨어져요. 내 컴퓨터 하드웨어가 떨어지면 결국 어떻게 돼요? 배틀그라운드가 제대로 안 돌아가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은 3차 붐까지 있었는데, 자, 1차 붐은 뭐 다트머스 회의가 개최가 되고 여기에서 인공지능이란 말이 처음으로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의 인공지능은 엄청 옛날이죠, 그죠? 그 당시 인공지능은 단순히 기호 처리였어요, 기호 처리. 그러니까 입력되는 것들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프로그램이 1 더하기 1은 2가 나왔어요. 그리고 2 더하기 2는 4가 나왔네요. 그럼 자동으로 1 더하기 2라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되게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기호 처리를 하는 거예요. 숫자하고 기호를 처리하는 거. 아주 단순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과연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냐? 그리고 사고 범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 뒤쪽에 나옵니다. 바로 뒤쪽에 나와요. 프레임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왔고요. 2차 붐 같으면은 자,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스템이 의사보다도 그러니까 생각한 거요. 의사보다도 높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지식 표현 분야 뭐 신경망은 좀 이따 또 있긴 한데 다 연결된 거. 뉴런이 연결되는 거 있죠. 손끝에서 뜨거운 걸 만지면은 내 뇌에서 뜨겁다는 걸 느끼는 거. 그 신경망이죠, 그죠? 그걸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인공지능을 가르치기 위한 이 비용이라든지 명확히 낼 수 없는 지식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까지 다 처리가 되고 지금은 이제 3차 붐이 일어나가지고 산업 현장에 응용 분야로 계속 나오게 됐죠, 그죠? 그래서 고양이 특징 자동으로 이렇게 하고
인간하고 바둑이 붙었죠, 그죠? 붙었고 사람이 졌죠. 자, 그래서 기계학습도 우리 예전에 수업 때 한번 했었죠. 그리고 알파고 휴먼 컴퓨테이션. 그래서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이게 결국에는 중요해요. 예전에는 빅데이터,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이런 걸 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자체 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죠. 인공지능 자체 내에서. 예. 자, 그래서 1차 이거 아까 했던 건데 지식이 곧 기호처리다라는 겁니다. 지식이 곧 기호처리다. 그래서 얘기했죠. 1 더하기 1 이런 거 처리하는 거. 그래서 인공지능의 세계는 결국에 프레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고려해야 할 범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뭔 소리냐? 1 더하기 1을 했어요. 2 더하기 2도 했어. 근데 더하기를 다 했는데 갑자기 1.1 더하기 2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요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뭐 13으로 처리할 때도 있고 1.3 아니면은 3.1 이 처리하는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범위를. 근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당시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 나왔죠. 야, 생각해보니까 인공지능 자체가 꼭 지식이 됐다. 지식이 돼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수의 지식들이 모여가지고 AI에 다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지식들이 다 몰려 들어오다 보니까 지식의 과부하가 걸리죠.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병목 현상이 나타나죠. 병목 현상 뭔지 아시죠? 우리 병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병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물이 찰랑찰랑 있는데 병이 좁으면 좁을수록 물이 천천히 떨어지죠. 한 번에 떨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지식 획득 병목이 생긴다. 지식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당시에 하드웨어는 어쨌든 지금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그래서 나온 게 딥러닝이라는 거죠. 딥러닝. 지식이란 곧 학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뭔 소리냐면은 이게 이제 알파고 같은 거죠. 알파고. 예전에는 사람들이 검색한 거 처리했어요. 근데 알파고가 딥러닝이라고 해요. 뭐냐면 알파고랑 바둑을 계속 둬요. 놔둠. 그리고 이기는 방법을 설정. 이기는 방법 어떻게 설정해요? 자, 그 바둑판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간단하게 해서 자, 이렇게 돼 있고 검은 애가 요거 이렇게 먹으면은 이 흰돌이 사라지고 여기 1점을 얻는다. 한 집을 내가 얻는다. 이것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설정을 해서 알파고가 자기가 스스로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랑 계속 바둑을 두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랑 계속 바둑을 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서로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생각을 해버리니까 결국에는 계속 강해지는 거죠. 이거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테트리스 인공지능이 있어요. 이게 짤을 만드는 건데 이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코드가 방금 보시면 인공지능 코드가 있었죠, 그죠? 인공지능 코드가 인터넷에 아예 있어요. 아예 인터넷에 소스 같은 게 다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기계가 하는 거예요. 기계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걸로 볼까요? 알고리즘이 플레이하는데 그냥 얘는 어떻게 했냐면은 단순히 뭘 얘기했냐면은 야, 테트리스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테트리스 프로그램은 이게 일자를 만들게 되면은 끝난다. 일자를 만들게 되면 한 줄이 사라진다. 이것만 집어넣은 거예요. 테트리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이거 너 계속 잘하는 것만 계속 나왔네요. 이 프로그램 소스 있죠, 그죠?
프롬 소스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너무 느리네요. 아까 그 사람이 올린 거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는 좀 죽어요. 죽는 게 안 나오네. 죽는 게 좀 죽는 게 좀 나오길 바랬는데 죽는 게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처음엔 얘가 계속 보시면은 자기가 이렇게 연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죽어요.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세대가 계속 발전하죠, 그죠? 하면은 속도가 엄청 빨라져. 이게 근데 실시간 속도예요. 실시간 속도. 실시간. 그러니까 자동으로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끝나죠, 그죠? 댓글 사용 중지가 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자체가 진짜 무섭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쿠키런 같은 것도 인공지능으로 다 처리. 이게 얼마나 사실 무섭습니까? 이 게임도 사실은 오토 돌린다고 얘기하죠, 그죠? 이렇게 이걸 자동으로 다 피하고 빨간색 이건 피해야 되고 이거 다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 네. 웃기죠, 그죠? 강화학습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그 퍼펙트 런이 되고 뭐 이렇게 쭉 인공지능보다 못한다 뭐 이렇게. 자, 어쨌든 이게 딥러닝이에요. 딥러닝. 방금 보신 것처럼. 자, 그걸 이제 심층학습이라고 얘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지 않아도 학습 시에는 주목해야 될 점을 자동으로 찾아낸다. 이 고양이의 특징을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고양이의 특징을 계속 찾아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고양이다라는 거죠. 그 네이버도 여러분들 그 핸드폰 앱에 보시면은 지금 아마 핸드폰 키셔가지고 네이버 앱에 가 보시면은 밑에 그 동그란 버튼 누르신 다음에 렌즈인가? 렌즈 여기 검색한 다음에 꽃 같은 거 내가 꽃이 뭔지 스마트 렌즈가 돼 있는데 그 꽃이나 뭐 이런 거 딱 눌러보면 어떤 꽃인지도 나오고 어떤 꽃인지도 나오고 또 동물 같은 것도 찍었을 때 어떤 종의 동물인지도 그런 것까지 다 찾아내는 것까지 다 생겨났죠, 그죠? 결국에는 인공지능 산업 응용이 활발해지기 시작해졌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자체도 정말 인공지능이 확 커졌죠. 또 저런 거, 제가 이제 자주 쓰는 건데 예전에 자주 썼는데 지금 요즘은 잘 안 쓰는데, 그러니까 음악 검색 같은 거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이 어떤 건지 검색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해당되는 프로그램으로 딱 검색해서 찾으면은 그 노래가 뭔지 찾죠, 그죠? 디지털화 시켜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인공지능을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가지고 튜링 테스트라고 아주 유명한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과연 이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똑같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러니까 난센스입니다. 난센스. 이것 때문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뭐냐?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반응을 할 수 있는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해가지고 아주 완성된 인공지능이라고는 할 수는 없긴 하지만, 자,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자, 보면은 컴퓨터에서 만났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누가 인공지능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시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폰 시리 쓰는 사람들, 시리에 대한 검색 결과가 간단한 거 검색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각각의 아이폰에 대한 시리가 대답하는 게 다 달라요. 왜 다 다르냐?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원하는 거를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게임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어떤 걸 검색을 계속 뭐 게임을 한다든지 게임을 계속 검색했다. 그럼 출력 결과가 게임하고 관련된 게 나올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쇼핑이다. 그럼 쇼핑에 관련된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튜링 테스트 이거는 쉬운데 이거를 통과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자, 튜링에 대한 반론, 중국어방. 이 뭐냐면은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자, 중국어로 뭐 쓰여진 종이 이렇게 했었을 때 중국어로 적혀 있는 거를 그냥
읽어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중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할 수가 없죠. 이걸 판단하는 게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튜링 테스트가. 그러니까 매뉴얼을 보고 난 다음에 그걸 대처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그걸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 튜링 테스트로 대화가 성립하는 것은 정말 인간과 같은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는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확실히 다르다. 그래서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 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인공지능의 개별 기능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 인식. 분류의 정밀도는 분류 대상의 이미지의 총 매수와 올바르게 분류한 이미지의 매수. 이게 뭐냐면은 고양이를 찾았다고 칩시다. 고양이 인공지능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100장 중에 3장이 실패했다. 이거 뭐야 이거? 3장이 실패했다면 97% 성공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 거고, 음성 인식 같은 거도 여러분들 요즘에 스마트폰 음성 인식하는 거 엄청 좋아졌죠, 그죠? 엄청 좋아졌죠. 인식해야 될 단어 수와 그리고 뭐 이렇게 쭉 돼 있죠, 그죠? 요즘에는 음성 인식 자체도 자동으로 보정이 돼요, 보정. 예를 들어 제가 음성 인식으로 검색을 하는데 뭐 알파고 합시다. 알파고를 검색한다고 칩시다. 검색을 한다고 치면은 음성으로 검색했을 때 음성으로 검색하면은 처음에는 알파고 안 나와. 알마고 됐다가 갑자기 바뀌죠. 알파고 이런 식으로 검색이 돼요. 알마고라는 말을 검색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얘가 자동으로 알파고로 검색을 해준 거죠. 우리 네이버도 사실 이거 음성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여기서 알마고라고 칩시다. 알마고라고 검색했어요. 근데 검색은 뭘로 나와요? 알파고로 검색한 결과가 나오게 되죠. 네. 음성 검색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음성 검색 지금 이게 되나? 안 되네요. 핸드폰만 되나 보다. 음성 검색이. 마이크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구글 음성 검색. 이것도 해야 되네. 안녕하세요. 그제 보셨죠? 아니라고 떴었죠, 그죠? 알마고 이렇게 했는데 딸바보 하니까 왜 성인 인증을 하라 그래? 축구공. 위키백과에서 제공된 정보입니다. 축구공 조용히 해. 읽을 줄이야. 자, 어쨌든 음성 인식 자체가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공지능 이렇게 했었을 때 AI가 처리하는 게 대체 오류가 생기게 되면은 진동지능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삭제 오류, 인공 뒤에 거는 안 나오게 되고, 사용 오류, 인공지능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류 패턴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오류 패턴. 그래서 요거를 최대한 잘 보정하는 게 AI의 가장 큰 숙제다라는 거죠. 자, 평가하기 어려운 것은 어떻게 할까? 자, 기계 번역이나 대화 시스템 등 정답을 하나로 단정시키기가 어렵다는 거. 자, 주관 평가. 많은 유저들이 실제로 기술을 사용한 뒤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진행한다는 거죠. 이 뭐냐면은 인공지능을 여러분들 사용하게 해요. 사용하게 해서 이건 안 좋고 이거는 잘 되더라. 그러면 그거를 보고 프로그램을 다시 수정하겠죠. 수정을 하고 처리를 하고 그 사람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어떤 건지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 지금 나중에 인공지능이 계속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라질 직업이 어떤 게 있느냐 뭐 얘기하면은 중국에서는 실제로 지금 현재 중국 인공지능으로 하죠. 중국에서 실제로는 아나운서 AI 아나운서로 해가지고 뭐 중국 아나운서. 我文字，我就能像真人主播一样播出新闻。我不仅能全年365天，每天24小时不止一段播报主播做到 B。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요즘에는 또 신문기사, 신문기사도 AI가 작성을 하죠. 그죠? 신문기사도 AI가 하게 되고, 웹툰이 AI가 그린 게 있는데, 그거는 근데 사실 좀 보긴 좀 그랬는데, AI가 신문을 쓰니까 가짜뉴스가 생성이 안 돼요. 가짜뉴스가 생성이 되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 그냥 다 작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근데 이거 사실, 이거 말고 번역, 또 없어질 것 중에 번역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번역 AI라고 얘기하죠. 그죠? 번역 AI.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이게 파파고죠. 파파고 번역기. 이 자동으로 다 인식하죠. AI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AI will rule the world. 맞아요? rule the world라는 용어가 있구나. 이런 진짜 지배할 것 같네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긴 용어는 안 되죠. 지배할 수 없는 이유는 전원을 끄면 동작을 안 하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자, the reason why AI cannot 거의 비슷하게 됐네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번역 수정을 하는 거예요. 위치를 계속 바꿔요. 그럼 이것도 뭐가 될까요? 빅데이터로 딱 처리를 하는 겁니다. 룰 더 월드라는 말이 있었구나. 너무 처음 알았네요. 자, 그래서 뭐 없어질 만한 직업들이 좀 많긴 한데 사실 근데 번역가는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번역가는 절대 없어지지는 않고, 근데 뭐 신문 기사를 쓴다든가 주식을 예측한다든가 제일 유명한 게 이 사건이죠. 주식 예측 AI가 완전 다 승리한, 구글로 갑시다. 완전 인공지능이 사람 완전 발라버렸죠. 그죠? 인공지능 주식 대결에서도 완전히 승리를 했다. 뭐 이런 뉴스도 있죠. 그죠? 백전백패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예측부터 해가지고 인간이 그냥 다 이겨버렸어요. 인간을 그냥 다 이겨버린 그런 것도 있게 됐습니다. 자, 자동평가 척도 했었을 때, 자, 외국어 문장 사람이 번역한 거랑 인공지능이 번역한 거를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했었죠. 그죠? 비교를 해가지고 오류를 계속 찾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오류를 계속 찾아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인공지능이 사람이 번역한 거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주어보 목적어로 되어 있는 간단한 문장 같으면 벌써 인공지능이 다 번역할 수 있죠. 그죠? 자, 자동평가 척도가 결정되고 나면은 대역 데이터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도록 알고리즘 연구를 개발하는 걸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진행되고, 아까 전에 우리 쿠키런도 그랬었고 테트리스도 그랬죠. 계속 자기가 계속 학습하는 거예요. 그 기계학습, 딥러닝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스스로 계속 연구를 하고 추적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인간을 뛰어넘게 되겠죠. 뛰어넘을지 안 넘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방금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뉴스 검색한 것뿐만, 이건 뭐 필요 없는 얘기고요. 자, 그 인공지능 산업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이죠. 그죠? 자율주행이 어떻게 하느냐? 앞에 레이더라고 있어요. 레이더. 이걸로 시작하는 레이더가 아니고 L이에요. L. 레이더. 뭐 스펠링 모르겠는데 레이더라고 있는데, 그 레이더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요. 해가지고 걔가 서비스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로봇. 네, 뭐 로봇은 로봇이고, 그리고 IoT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IoT, 인터넷 오브 띵. 사물이 인터넷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 그 강의실 같은 데나 뭐 이런 데 보시면은 뭐 화재 센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파이낸셜 테크라고 해가지고 핀테크, 금융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게 있다. 자, 인공지능은 그러면은 특이점은 올 것인가? 특이점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 벌써 그 데이터들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섰다. 지금 벌써 넘어섰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의 지능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를 활용을 컴퓨터는 못 한다는 거죠. 사람이 명령을 했을 때 그걸 처리를 한다는 거죠. 자, 연습 문제 뭐 이렇게 했는데 뭐 필요 없고요. 뭐 이렇게 돼 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인공지능까지 해가지고 빅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 살펴봤는데 한 번도 얼굴을 못 봤네요. 한 번도 얼굴도 못 보고 마지막이라서 뭐 꽁꽁거리는 소리를 제가 꼰대처럼 뭐 하긴 또 그렇죠, 그죠? 어쨌든 한 학기 동안 동영상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고생하셨고 시험 때는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시험도 그냥 온라인으로 친다고 하니까 시험 때까지 결국에는 못 보겠네요. 결국에 못 보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거는 없네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어쨌든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고요. 다음 학기에 다른 수업에서 뵐 수 있으면 뵀으면 좋겠네요. 하여간 정말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시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